다른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정하고 사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도의 그 위원단의 당시 담당했던 그 메논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승만은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어요. 나중에 메논이라는 사람은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나의 화려한 인생 정치 역정에서 유엔 한국위원단의 한국에서의 그 보통선거 실시는 큰 실책이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 자체가 국제연합 세력에 의해서 해방되고 건국이 되는 과정이었고 한국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보통선거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 소농사회 멤버들에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다 행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국의 파란만장한 정치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는 소농사회적인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단절이 되어가지고 건국 과정을 책임질 강력하게 잘 단합된 독립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건국이 되자마자 정치가들은 권력의 자기 몫을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권력용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장래에 나아가야 된다는 데한 장기적 비전에서 생각이 다 달랐던 거예요. 다 달랐. 무슨 강력한 독립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어떤 준비해와가지고 강령을 다다듬고 거기서 좌파의 영수가 선출이 되고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독립을 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서로 다른 온갖 생각을 하는 정치가들이 공산주의는 싫다 하는 정치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승만 같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조봉환 같은 어떤 사회주의자도 있고 여러 갈래의 또 김구는 빠졌습니다만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어진 권력을 분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어떤 경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소농사회 멤버들은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절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정치 과정이 보통 소란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보통 소란스러웠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정치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2페이지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치로 귀결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형식적 유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가와 정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여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치 체제. 이 권위주의 정치는 어느 정치가가 대중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권위, 곧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조건에서 출현합니다. 특히 구귀족 출신이나 독립운동에 종사한 명망가가 권력을 잡을 때 부족사회나 소농사회에 속한 대중이 그를 카리스마의 권위로 봉대합니다. 권위주의 정치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 통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국가가 새로 생겨났는데 이 100여 개 국가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떤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부족사회 또는 소농사회 또는 부족도 소농도 성립해 있지 않는 그런 무정형의 사회도 있어요.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 이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들어섰을 때 이 제대로 작동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인도가 가장 탁월한 어떤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실제로 그래 합니다만, 그러나 인도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거기는 노예제적인 카스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따라서 인도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알려진 명문가문의 과도제적인 어떤 지배 체제를 면치 못해요. 뭐 간디, 네루 그런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 계속 정치하고 있고, 뭐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그 인도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혁명에 의해서 뒤집어지거나 또는 의회 권력이 해체되거나 장기간 어떤 1인 독재 체제로 가는데,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저는 그 권위주의 정치가, 이 권위주의적 정치는 그러한 정쟁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인이 대중에 대해서 카리스마를 획득하게 될 때 성립을 합니다. 카리스마를 획득하는 정치가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정치가는 소란스러워서 결국 그 나라는 망해요. 월맹같이, 월남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그 권위주의 정치가 성립해가지고 이 부전의 작동 부전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 권위주의 정치를 성립시킨 사람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먼 가닥이긴 하지만 왕족의 일원이며, 그 다음에 최초의 미국 철학 박사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이며, 해외에서 줄기차게 독립운동에 헌신한 몇 안 되는 인물의 하나며, 해방 이후 건국투쟁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고수했으며, 그 점에서 그와 건국의 공적을 나눌 다른 어떤 국내 정치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카리스마의 원천을 이룹니다. 여전히 인구의 절대 다수를 점한 소농사회 구성원들은 이승만을 와신상담 20년의 나라를 되찾은 월남구청과 같은 위인으로 받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충청도 어느 양반의 일기에 그렇게 나와요. 장하다 승만이여, 와신상담 40년 해외 풍찬 노숙에 드디어 나라를 찾았구나.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섰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승만이 새로운 왕이 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월남구천이 누군지 알죠? 그 어왕 부천한테 그 패배해서 살아남으려고 그 어왕의 그 꽃비를 잡고 노예 노릇을 해서 결국 죽음을 면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는 부국강백 20년 만에 그 원수의 나라 오나라를 쳐부숩니다. 그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썰개를 자기 침대 앞에 달아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핥으면서 장작 위에서 자고 했다 하는 그 월남구천 와신상담 20년은 이승만은 40년을 와신상담을 해서 해외 풍찬 노숙에 드디어 나라를 찾았으니 얼마나 장하지 아니한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일기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당시 시골의 선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과 카리스마를 경쟁할 다른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김구나 김규식 같은 사람이 이승만과 협동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나라를 세우고 국무총리하고 부통령하고 하면서 이끌어갔으면은 그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김구는 김규식은 다 이탈했습니다. 이승만과 카리스마를 공유할 독립운동가 출신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밑에 신익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1894년생이에요. 이승만보다 나이가 20살 적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병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1894년이에요. 나이가 20살, 옛날로 치면 아들 세대예요. 옛날 우리 전통 한국인들은 나이가 10년 차가 나면 평교가 불가능해요. 장류의 질서가 거기에 성립합니다. 같은 마을에 앉아서 이렇게 평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장류의 부운이 엄격했던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과 이승만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죠. 그래서 저는 김구나 김규식 같은 사람이 참 합심 단결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것도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이승만 1875년생이고 김구는 1876년생이에요. 그 한두 살 차이 전부. 김규식 씨는 그보다 한 5년 아래입니다. 5년 아래고. 그 다 같은 세대들이니까 평화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합심 단결해서 나라를 세웠으면은 이승만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여러 사람이 왕이 되라 하는 것도 물리치고 대통령을 그만두면서 후임 대통령 존 아담스한테 나는 저 문을 나서면은 이제 하나의 평민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참 그 평화로운 그 단일 정권 교체를 실천했다. 그거는 워싱턴이 행보한 거예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저 애담스라든가 제퍼슨이다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어려운 어떤 저 미국의 각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륙회의를 성립하고 몇십 년 동안 말이죠. 유럽과 외교를 성립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건국 철학을 제시한 사람들 위대한 외교가와 철학자들이 절비했습니다. 워싱턴은 군사전략가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편한 마음으로 그만두고 내려와도 하나의 공화정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자기보다 훌륭한 정치적 인재들이 얼마든지 많을 때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입장에서 자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자꾸 딴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치적 경쟁의 대상이